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OP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6,300원에 25%예요. 아,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됐나?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정태근 씨한테. 네, 정태근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고백 아닌 자백을 좀 하자면 네. 제가 요즘에 수비란 종목을 잘 보진 못했어요. 뭐 특징주 뉴스로 간간히 보긴 하는데 수비란 네. 종목을 최근에 잘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일단 수비란 종목을 왜 샀는지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거를 제가요. 네네. 하여튼 2년 전부터 네네. 계속 샀다 팔았다 했어요. 네네.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요번에는 제가 네네. 해외를 나갔다 오는 바람에 이거를 잘 안 보고 샀는데, 네네. 여기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는 한 분이 신청을 하는 거 보니까는 뭐 매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네.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생각 없이 그냥 산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뚜렷하게 매수하신 부분은 없고 이제 가격이 싸니까 일단 매수를 좀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전번에도 한 11만 얼마에 네네. 팔아가지고 네. 좀 먹고 그리고 이제 안 사고 있다가 네네. 삼성 전기 샀다 팔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샀는데 네네. 이거가 좀 판매를 네네.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상담을 하는데 네. 팔으라고 그럴 것 같아서 저도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파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간간히 숲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간히 이렇게 특징 주스 이런 걸로 보고 하는데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회계보정 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그렇게 좀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종목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쨌든 최근에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갈 만한 어떤 확실한 그러니까 조금 신빙성 있게 가져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라면은 일단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일단 기계적으로. 그래서 요 종목을 보게 되면은 뭐 올해부터 좀 보게 되면 어쨌든 지켜주는 가격대가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 그래서 그냥 요 가격대를 일단은 지킨지 안 지킨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하늘색 선이 241선인데 요게 지금 이제 작년 8월 달 이후에 이틀이 되고 난 이후에 돌파가 좀 쉽사리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봤을 때는 241선,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8만 원 가격에 딱 이렇게 박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이슈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기술적 대응,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데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어쨌든 올해 들어와가지고 1월 달 이후에 어쨌든 8만 원 가격대는 안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만 원 가격 지켜준지 여부를 먼저 좀 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최근에서 운이 좋게 5일선, 20일선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반등할 여지는 보여요. 반등할 여지는 보이는데 이 반등할 여지를 이어가게 되면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위쪽으로 일단은 뭐 10만 2천 원까지 보자. 그냥 10만 원 보자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8만 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10만 원. 요렇게만 딱 기억하고 우리 기계적으로 일단 먼저 대응을 하자고요. 일단은 방송 끝나고 나서 저도 네. 제 생각에도 한 9만 7천 원 정도 네네. 오면은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 정도도. 그럼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그럼 아래쪽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그거를 아직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시청자님, 우리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네. 대로 하자고요.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8만 원은 안 깼으니까 일단 8만 원을 아래 선으로 잡고 위쪽은 일단은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9만 7천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가격 차이가 3천 원이기 때문에 아마 예, 어느 쪽을 예. 설정해도 무방하다라고 봐요. 예, 그러면 아래 라인은 8만 원, 위쪽으로는 10만 원 놓고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네. 이 두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지키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래서 한 9만 5천 원 그러면 네. 이상 오면은 매도하는 게 낫겠죠? 네네. 일단 9만 5천 이상 가게 되면은 매도 준비하시자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그 네. 가격대 오게 되면은 일단 대응하시는 걸 하고 가격대가 왔는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얼른 고민 해결되셔서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한미 반도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85,800원에 30%요. 85,800원에 30%. 네, 앞으로 반도체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환 본부장님.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일단은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먼저 설명드릴까 아니면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먼저 좀 얘기를 들어봐도 되고요. 제가 3월 중순경에 매입을 했는데, 네네. 예, 공매도 때문에 이 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이 공매도 예. 비율이 높은 종목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예.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빌려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서 갚으면서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지금 단기간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전에는 TC본더에 대해서 독점적인 그런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쟁사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첫 번째로 그 독점 프리미엄이 깨졌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수주를 여러 건을 받았는데 한미반도체는 수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굉장히 강하게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이게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매도를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일단은 주봉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120주선까지도 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이게 원래 상승할 때 좀 월봉상으로는 사실 20월선이 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10월선을 한 번도 깨지 않으면서 이게 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거의 20만원, 19만원대 후반까지 갔었기 때문에 사실 10월선이 깨지면 이 종목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술적으로 돌아오는데 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전 저점,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었던 이전 저점도 오늘 깼거든요. 이러면 여기 지금 6만원대 초반까지 밀릴 텐데 만약에 요 6만원대 초반 부분이 깨지면 전량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이거 제 화면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요게 박스로 들어와지거든요. 요 박스. 그래서 6만원대 초반 부분 요쪽 라인에서 깨지면 밑에는 지지 라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 밀릴 수 있어요. 수주가 한미반도체가 좋은 상황이 빠르게 돌아오고 PC반도 쪽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한미반도체로도 수주가 많이 쏠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네.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 비중이 30%시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61,500원이 이탈되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반도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 자금을 뭐 삼성전자나 혹은 코덱스 200 같은 거의 이제 사놓고 있으면은 지금 가격대에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예. 갈아 끼우신 다음에 손실 부분을 좀 만회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씀? 네,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자세한 상담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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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온코닉 테라피티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5,600원에 20%요. 혹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까요? 네네네. 아,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또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정태근 이사님요. 네, 정태근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 종목을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 네. 제가 잘 알아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 최근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뿐만 아니라 TSR 로보틱스라든지 대진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신규 상장주 흐름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혹시 요 종목 어떤 연유로 혹시 사셨어요?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아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아마 온코닉 테라퓨틱스 투자하는 전문가들 되게 많았을걸요? 네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게 추천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에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일단 대진 첨단 소재부터 먼저 볼게요.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 BYD 관련주 돼가지고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도 날짜를 보게 되면 이 종목도 3월 19일 날 보게 되면 월선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시세 한번 주고 나서 쭉 밀려버리잖아요. 어제 오늘. 네. 그죠? 그리고 네. 최근에 TXR 로보틱스 산불 진화 로봇 관련돼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TXR 로보틱스 요것도 잘 보세요. 3월 27일 날 5일선 관통하고 시세 주고 난 다음에 오늘 쭉 밀려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세 한번 내고 시세를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세를 한번 내고 바로 식어버리는 게 최근에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25,600원인데 매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 맞아요. 할 수 있는 자리 맞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계적으로 5일선을 지키냐 마냐 그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3월 31일 날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5일선과 이격을 줄였죠. 기간적 나오게 되면서 5일선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위쪽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아래쪽으로 나왔어요. 네. 그럼 이럴 때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보세요. TXR 로보틱스도 5일선 타고 잘 가다가 5일선 관통해서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네. 그 TXR 로보틱스의 어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대진 첨단 소재 보세요. 5일선 타고 쭉 잘 가다 5일선 이탈해 보니까 바로 하락폭이 크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20%인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제 25,600원에 사셨다가 오늘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면은 일단은 절반 정도라도 줄이고 난 다음에 상담 받는 게 맞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은 3월 24일 날 그리고 3월 23일 날 3월 21일, 3월 24일 요때 이제 상한가 나고 난 다음에 조정 거치면서 올선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시켰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5일선 이탈시키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5일선 안으로 회복시키면서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일단 잘라야 돼요. 네네. 다시 사더라도 일단 잘라야 돼요.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대진첨단 소재, TXR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사례를 봤을 때 5일선을 이탈하게 시세가 나고 난 다음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보시고 5일선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일단 잘랐다가 다른 신규 상장 종목들을 사거나 네. 아니면은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더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면은 시청자님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일단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되는 자리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요합니다. 네. 잘 지켜보세요.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네네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S 마린 솔루션. LS 마린 솔루션 맞으실까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8,830원에 20%인데요. 네, 18,830원에 20%. 아, 네. 해적 케이블 관련주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정택. 네, 네, 정태근 정태근.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제 이름 까먹으셨나요? 시청자님? 네? 혹시 제 이름 까먹으셨나요? 아니, 그냥 갑자기. 네. 갑자기 바꾸신 건 너무- 아니죠? 원래 하창원 본부장 하려고 했다 저 바꾼 건 아니죠? 아니요, 근데, 네. 지금은 하창원 본부장한테 네. 정태윤님이 앞전에 막 많이 하셔서 네. 하창원님한테도 할까 그러나. 지금부터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아니,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아, 지금 가격이 18,830원. 그리고 지금 현재가 14,380원. 시청자님. 네. 최근에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문가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추천하는 거 많이 보셨어요? 예, 요 근래 요 근래 추천 많이 하나요? 안 해. 안 하죠. 예, 안 몇 하죠. 달 된 것 같아.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업종들이 순환매가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순환매가 도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전력설비 쪽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 이후로 저는 시세가 조금 이제 일단락이 저는 됐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타 방송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매경 관계자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월 20일 날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예상치 못 미치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고 이때부터는 전력 설비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산업과 주가가 동행할 때가 있는데 반대로 산업과 주가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지금 전력 설비가 딱 그래요. 지금 전력 설비가. 그래서 지금 물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물론 해적 케이블입니다. 해적 케이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설비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력 설비가 전반적으로 이제는 좀 힘이 빠지게 되면서 소외가 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힘이 좀 많이 약하거든요. 지금 전력 설비 관련돼 가지고 리포트 찾아보면은 전부 좋은 얘기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얼마고 앞으로 설비가 어떻게 하게 되고 앞으로 AI 관련돼서 전력 소비가 어떻게 되고 막 좋은 얘기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이에요. 산업과 주가가 같이 갈 때가 있지만 같이 안 갈 때가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경우예요. 산업은 괜찮은데 주가 같이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LS 마린 솔루션이 지금 딱 그 경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순정할까 그러고 제가 이거를 한 3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도 그래요? 연결이 안 됐어요. 진작에 손절할 건데. 네.
아유, 그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일단은 대응을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차트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자, LS 마린 솔루션이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었다가 241선 아래 부근에서 좀 바닥 다지면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화면 보시면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작년 11월 달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24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시켰던 경험이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41선 아래쪽으로 일정 부분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4,000원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되게 되면서 과거 11월 달처럼, 그러니까 11월 달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표시를 할게요. 요 부근인데 요 부근처럼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16,000원까지 볼 거고요. 네. 만약에 작년 11월 달 같은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서 밀리게 된다면은 일단 14,000원 있잖아요. 네. 14,000원을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이라도 좀 줄이자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도 반등이 나오길 좀 기도할게요.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14,000원하고 16,000원 기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00원에 10%입니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셔서 고민이 또 크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네. 받고 싶습니다.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힘든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담을 특정 가격이 넘어가면 비중 확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뭐 특별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먼저 들어보고 뭐 이렇게 저희 얘기랑 부합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사는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나 오다가 빠지고 해가지고 네네. 예, 그게 올 수 있나 싶은 의문점도 있고 또 어디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안 되나 싶고 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가격대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은 재생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계열을 넓히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시간을 좀 늘려서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에서 여러 번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완전하게 이평선까지 좀 내려와서 기울기가 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23,500원 부분을 캔들로 종가상 돌파를 해서 깨지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평단가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2,000원 라인에서 좀 많게 보면은 36,000원까지는 반등 라인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캔들이 여기 이제 23,600원을 돌파를 하고요. 그 상황에서 21선을 포함한 단기 이평선들이 이 가격대를 뚫고 넘어가면 그때 비중을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한 요 박스권까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을 여러 개 되신다면 10%, 안 되시면 5% 정도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가격이 돌파가 될 때 그런 스토리가 나오면 23,500원에서 32,000원이니까 대충 계산해도 한 25,000~26,000원은 평단이 떨어져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 20% 정도 먹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60주선,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을 뚫는 라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세 시세가 한 번씩 분출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전에 반등이 나왔던 그런 라인까지는 도달을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가지고 빠르게 그 스피드를 좀 당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23,600원을 캔들이 뚫어야 되고
5일선, 11선, 21선에 같이 돌파를 하는 그런 구조가 나왔을 때 비중 확대입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의 고민에 큰 힘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도 랜덤으로 전화가 연결되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매일경제 네, TV입니다. 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 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아, 네네네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희 네. 대진 첨단 소재. 아, 네, 대진 첨단 소재. 네네. 네. 그거 17,500원에 샀고요. 비중이 50%. 비중 50%요? 네. 많이 빠졌어요. 근데 비중이 이렇게 많으신데 손절을 전혀 안 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신규 상장주인데. 제가 사고 그 이튿날부터 계속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는 사실 이제 상황이 주식에 대한 시장이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실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중을 뭐 작게 해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비중이 50%면 굉장히 포트에서 자산이 높은데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이렇게 큰 자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주요 이평선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이게 손절을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가신 건데 전혀 비중 조절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혹시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처음에 상장 첫날에 가격대까지 올라갔다 빠지면 보통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더 많기는 해요. 이게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비중이 크니까 선택은 이제 전화 받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 저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식이 10%가 빠지면 12%가 올라야 되고 30%가 빠지면 43%가 올라야 본전이에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요. 내가 요구 수익률이 뭐 80%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상한가 2번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안 좋으실 거예요. 1년 있어도 그랬습니까? 1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고점 대비 그 말씀해주신 가격대에서는 23%니까 이제 상한가가 본전이거든요. 벌써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을 일단 선제적으로 해주시고 나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든 이런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상승할 때는 비중 좀 담아가지고 그 또 일부 올라간 부분 산 만큼 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신규 상장주가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종목이 처음에 19,000원 갔다가 10,000원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똑같이 지금 여기서 30-40%가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당장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글쎄요. 오늘 파월이 어떻게 얘기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미니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이 또 0.5% 그리고 미니 S&P가 지금 마이너스 0.8% 떨어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우리나라 시간은 00시에 해줘야지 뭔가 그래도 뒤집어지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다음 거래일도 지수 눌리면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단기 급등한 이후에 굉장히 조정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는 신규 상장주이니까 좀 상장한 지 꽤 되고 이런 뭐 거래량이나 뭐 이제 상장 초반에 나오는 보유해소 물량 이런 거 다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트적인 대응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 상태로 더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만약에라도 막 12,000원, 뭐 11,000원, 10,000원까지 빠지시면은 그때는 대응이 거의 안 돼요. 그건 어떤 전문가 상담해도 대응이 안 돼요. 지금도 사실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비중 조절을 강제적으로라도 해주시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게 오르더라도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계좌 무조건 박살납니다. 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 조절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절반 이상은 날려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 그냥
다 잘라내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라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면 꼭 비중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비중이 너무 크고 이제 손실도 크실 것 같아서 한번 곰곰이 주말 사이 동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상담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좀 선이 넘어간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그럼 네. 선생님 이거 한 다음 주 있어보고 혹시나 올라갈란가? 그 혹시나가 항상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물렸다가 본전온 경험이 있어서 자꾸 이거 잘라내는 거를 안 하게 되는데요. 그게 내 계좌를 꼭 한 번은 두 번은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게 주식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가끔씩 내가 투자하고 있던 계좌가 깡통 계좌가 돼요. 신용을 안 써도 충분히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시면 언젠가는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마이너스 50%짜리를 맞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자금 묶이거든요. 근데 그거 절대 손절 안 하세요. 그러면은 뭐 5천만 원이 묶이고 다음엔 1억이 물리고 그러다 보면 이 합산으로 보면 나중에 3억, 5억 돼서 깡통 계좌 되는 거예요. 보통 깡통 계좌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틀렸잖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꼭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음에 내가 먹을 기회가 있을 때 큰 자금이 들어가서 손실이 메워지는데 이렇게 50%나 잠그고 나머지 50%로 이 종목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만약에 다른 50%로 너무 잘하셔가지고 수익 20% 봐봐야 여기서 20% 빠지면 도라미 타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걸로 많이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고 또 요게 물려 있으면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다른 매매도 안 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나보시면은 제가 어떤 얘기 드리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님. 오늘 그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는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시장 논리로 보게 되면은 이 경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원한 호재도 영원한 악재도 없다.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그 시청자님 통화 혹시 괜찮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괜찮으시구나.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건 예. 혹시 종목 관련돼 가지고 상담이 필요하신지 알고 저희가 전화를 좀 먼저 드렸거든요. 예. 예, 혹시 저희가 전화 드렸는데 예. 혹시 뭐 저희 쪽에 뭐 종목이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담 받으시거나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예, 이거 상담을 드렸잖아요. 예? 네, 상담을 드렸잖아요. 상담 신청하셨다고. 아, 상담 신청하셨다고요? 예,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거 안 되고 엉뚱한 사람만 나오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예. 이번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일 시멘트요. 네? 한일 시멘트. 3일 CNS요? 한일 시멘트일까요? 한일 시멘트요? 한일 시멘트? 예. 시멘트 맞죠? 한일 시멘트. 시멘트 맞죠? 한일 시멘트. 예, 300720이요. 300720. 예. 가격은요? 내가 17,100원 주고 샀는데 네. 지금 한 1,000원 삶았어요. 20% 되는데. 지금 근데 최근에는 그런데 차트를 좀 넓혀보게 되면 계속 우우 상향인데? 그건 꼴찌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청자님, 그 TV 볼륨 있잖아요. 요거 약간만 좀 낮춰주시겠어요? 예. 이게 울려가지고 말이 섞여가지고요.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한일 시멘트를 사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회사가 자꾸만 좋아지니까요. 아니, 시청자님 TV 볼륨. 제가 말하는 게 또 들려요, 전화 너머로. 아, 그러세요? 네, TV 볼륨. 요즘 조금만 낮춰주세요. 회사가 좋아지니까 보니까 내가 그 재무 상태를 보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이게 재무 상태 좋은 기업들이 이게 저 개인적으로 단점이 뭐냐면은 재무 상태만 좋아요. 그러니까 잘 주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가치 투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 회사 가지고 있는 PBR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뭐 저평가가 돼 있고 유동성 자산이 많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해 청산가치 PBR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게 됐을 때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요. 잘.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공교롭게도 최근 고점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실 건데 차트를 보게 되면 여전히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그래서 조금 이거는 느긋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본전을 살 것 같아요? 지금 추세면 본전 가죠. 내가 나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좀 투자해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 맞다는 게 우상향을 해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왜 막 빠져요? 이 최근에 빠진 거지 빠진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천원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백지면 10만 원에 내가 백주 사는데 그 10만 원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사신 가격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17,100원이 아니라 그 아래 가격에 샀으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신 가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 보이시는 대로 종목의 추세를 믿으세요. 아시겠죠? 끊어진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